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 컨텐츠는 몇 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일반 포스팅 블로그가 아닌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네이버에서 숏폼 컨텐츠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 1기를 모집한다는 글을 봤었는데 솔직히 네이버에서 누가 영상을 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1기, 2기는 저는 클릭 크리에이터를 신청하지 않았고 우연히 제가 3기를 신청했었나봐요. 그래서 신청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로 제가 클릭 크리에이터 3기가 당첨됐다고 해서 현재 8월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동안 클릭 크리에이터를 활동하게 되었어요.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를 활동하면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네이버 클립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클릭 크리에이터를 활동하면 좋은 점, 영상 편집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롱폼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으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치만 숏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캡컷이라든지 블로라든지 이런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나 아니면 네이버 클립에서 직접 영상을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숏폼 편집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롱폼이 위주였다면 요즘에 숏폼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숏폼이라든지 인스타 릴스도 요즘 정보성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글보다도 영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클립의 장점이 정말 많고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4년차 블로거인데 지금까지 방문자 수는 1일에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들어오는 4년차 블로거였습니다. 근데 현재 클릭 크리에이터를 활동하면서 이게 변화가 생긴 점이 뭐냐면 방문자 수가 점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의 클립 조회수는 못 나오면은 뭐 2,000대에서 5,000대 이렇게 나오고 잘 나오는 영상은 기본 1만에서 2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1일 블로그 방문자 수가 보통 1,000에서 3,000 정도 들어왔다면 지금은 만에서 2만, 2만 5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블로그라는 건 저희가 체험단을 해서 뭐 생활비를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원고를 받아서 원고를 쓸 수도 있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있겠죠. 그치만 어쨌건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광고주들은 보통 블로그 품질 지수 그리고 방문자 수 그리고 뭐 이제 상위 노출 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난 방문자 수가 왜 100도 안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치만 클릭 크리에이터를 활동하면 방문자를 보통 점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클릭 크리에이터 1기, 2기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는데 블로그를 아예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블로그를 하지 않으시는데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를 활동하지 하고 찾아보니 그분들이 약간 특징이 인스타에 릴스를 되게 많이 올리시고 조회수들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를 하지 않았는데 클릭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클릭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해서 클립을 업로드를 하고 블로그 채널로 만약에 클릭 크리에이터를 신청을 했다면 아마 방문자 수나 이웃들이 금방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도전 못하신 분들은 클릭 크리에이터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 같은 경우는 피드보다 릴스를 좀 더 많이 올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마 클릭 크리에이터가 선정된 건지 사실 선정 기준의 정확도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보니 총 지원자 수는 4만 명이었는데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 3기 이제 뽑힘 크리에이터 분들은 2,500명이라 해서 딱 6%만 뽑혔다고 합니다. 클립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TV라는 플랫폼보다는 블로그가 잘 맞을 것 같고 블로그 방문자 수를 훨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로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방문자 수가 너무 없다든지 블로그를 막 이웃수도 없고 이렇게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클립의 가장 큰 장점은 블로그로 이제 협업도 많이 해보시고 뭐 협찬도 받으시고 원고도 쓰시는 분들은 어쨌건 광고주 분들이 많이 보는 게 블로그 지수 그리고 방문자 수 그리고 상위 노출 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방문자 수 올리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클립 같은 경우는 매일 1일 1클립을 올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스타도 피드보다는 릴스 위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복붙 형식으로 네이버 클립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네이버 클립에 업로드
업로드하는 데까지는 한 3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릭크리 에디터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1일 1클립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 클릭크리 에디터를 하면 주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메인 주제 하나, 서브 주제 하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요리도 있고, 뭐 맛집, 카페, 뭐 푸드, 댄스, 여행 등등 정말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제가 메인은 여행 카테고리로 설정을 했고, 두 번째로 서브 카테고리는 이거는 좀 악플을 많이 받긴 하는데 아마추어 스포츠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가장 많이 업로드해 놓은 기존의 영상들을 봤을 때 첫 번째는 테니스, 옛날에 제가 한참 테니스를 쳤을 때 테니스 릴스가 되게 많았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여행 블로그를 키우면서 여행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인스타 릴스 올릴 때 영상을 이미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업로드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네이버 클립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인 주제인 여행이랑 서브 주제인 테니스로 하고 있고, 이게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드 포스트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드포스트 수익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한 달에 많이 들어오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인 것 같고, 블로그로 이제 수익화할 때는 저는 애드포스트보다는 상위 노출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상위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 원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료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클릭크리 에디터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인스타에 있는 영상 복붙으로 한 달에 10개만 올려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페이로 10만원을 주고요.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매달 상금을 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제 네이버 클립으로 여행으로 3등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네이버 페이 10만원을 받게 되었어요. 뭐 1등이나 2등은 더 큰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어쨌건 기존에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만들어 놨던 영상을 그대로 올리시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네이버 페이 10만원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로는 무슨 누가 영상을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되게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클립이어서 그런지 노출이 엄청 잘 되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클릭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단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악플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조회수가 나오면 악플이 달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클릭 같은 경우는 악플이 조금 심각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악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같은 주제나 이렇게 정보성 컨텐츠로 글을 쓸 경우 상위 노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하시려고 해도 어떻게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매일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보통 오래 블로그를 하신 분들은 감을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글을 쓰면은 거의 대다수의 글들은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데, 보통 검색했을 때 1위에서 3위 안에는 들고 있고, 상위 노출을 많이 할수록 원고도 쓸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블로그를 통해서 뭐 체험단이라든지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클립도 지금 1일 1클립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는 사실은 저는 테니스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치만 이것도 꾸준히 반복해서 업로드를 하고 제가 선정한 주제 위주로 계속 올려야지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클릭 같은 경우도 계속 상위에 검색되시는 분들은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방문자 수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 3기를 활동하게 되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도 PDF 파일로 받았는데요. 일단 클릭 크리에이터를 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매달 지급을 해주시고요. 뭐 이런 활동비도 소소하지만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뭐 1등 하면 50만원, 2등 하면 20만원. 전 이번에 3등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또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고요. 어쨌건 이런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크리에이터의 시대라고 할 만큼 자기 PR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쇼핑몰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블로그를 조금 더 방문자 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클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진짜 주제가 다양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인을 여행, 그리고 서브는 아마추어 스포츠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올리시는 영상 위주의 카테고리로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매일 먹방을 클립을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하지도 않는 패션을 올리면은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른 플랫폼에 자주 올리고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워즈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1등, 2등은 못했지만 사실 3등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 3등 카테고리 어워즈 확인을 해봤더니 여행 플레이스에는 이렇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사람들한테 무작정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닌 뭔가 이런 성과를 이룬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느꼈고요. 옛날에는 블로그에 클립이라는 게 없고 모먼트라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클립으로 바뀌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클립 크리에이터를 하면 조금 더 노출해서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에서만 활성화된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는 이렇게 클립이라는 탭이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눌러보시면은 이제 인기 상위 클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 포스팅도 매일매일 글을 같은 주제로 자주 써야지 상위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클립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은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로 거의 매일 1일 1클립을 올리고 있고요. 이것도 상위 노출을 할수록 방문자 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클릭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소소한 수익도 챙기고 또 저를 더 알릴 수 있는 이제 브랜딩화 될 수도 있고, 예시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의 제품 홍보를 클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컵을 판다면 그 컵에 관련된 클립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쇼폼을 이제 클립에다가 네이버에 올리고 뭐 태그를 거는 거죠. 뭐 쇼핑몰 태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행 가는 여행지들도 항상 위치 태그, 장소 태그를 해야지 검색 노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클립을 하실 때 꼭 위치를 태그 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숏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롱폼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가 너무 어려우셔서 유튜브를 시작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이버 클립 같은 경우는 롱폼이 없습니다. 단순히 딱 숏폼만 올리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이제 핸드폰만으로도 편집할 수 있는 게 숏폼이라고 생각해요. 숏폼으로 많이 이제 숏폼 영상 편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스타에서 직접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 뭐 블로라는 어플도 있고, 캡컷이라는 어플도 있고요. 또 이제 바로 네이버에서 바로 클립을 편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캡컷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캡컷 편집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직접 클립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숏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인스타 릴스에서 직접 편집을 했는데, 이게 다른 플랫폼에도 업로드할 때가 있고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저는 주로 캡컷으로 편집을 하고, 예전에 편집해뒀던 영상들은 다 여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편집을 한다든지, 또 만약에 유튜브에 쇼츠를 올릴 경우 뭐 음원 녹음을 따로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편해서 저는 캡컷을 이용하고 있고요. 편집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건 핸드폰만 있어도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동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 아니면 사진으로만으로도 영상 편집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렇게 클립을 선택해서 여기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되게 쉽기 때문에 뭐 분할 편집이라든지 기본적인 컷 편집이랑 뭐 글씨 넣는 것도 여긴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음성 녹음도 뭐 자동 자막 이제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캡컷으로 편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캡컷으로 편집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데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 미리 찍어둔 영상들을 불러오셔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해주시고 이제 자막을 달아주면 끝입니다. 예시로 꼭 음원 녹음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면 촬영을 하셔서 편집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각 잡고 뭐 음원 녹음도 하고 이러면 편집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킹 문구를 꼭 넣어주셔야겠죠. 예시로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할 때 그 영상 초반에는 뭐 크리스마스 카페라든지 서울 감성 뭐 카페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끔 이렇게 후킹 문구를 넣어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편집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가장 쉽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숏폼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이버 모바일에서 클립을 업로드하고 이제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평소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찍는 스타일이라서 아이폰 전체가 거의 영상으로 꽉 찼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뭐 사진만 있으시다면 사진으로도 편집 가능하니까 편집할 클릭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블로그 네이버 클립에서 편집하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만약에 편집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분할을 눌러주면 이제 컷 편집을 하는 건데요. 분할 탭에 속도 편집도 있어서 속도도 올릴 수도 있고 자르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앱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분할 편집을 해주시고요. 영상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캡컷이든 아니면 인스타 릴스든 다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편집 프로그램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제가 지금 편집한 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음원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음원이 그닥 제가 땡기는 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스타 릴스 업로드하는 걸 그대로 업로드하고 있는데 뭐 저작권의 이슈도 있다고 하니 그 저작권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클립에 있는 음원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영상을 거의 한 몇십 개를 올린 것 같은데 음원에 걸린 적은 없고요. 여기서 지금 색보정도 직접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색보정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후킹 문구겠죠. 영상의 모든 거는 이제 후킹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은 영상에 대한 제목 또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후킹 문구를 넣기 시작합니다. 뭐 제주도 혼자 여행이라든지 뭐 서쪽 코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내가 오늘 강릉에 가야 되는 이유, 삿포로 대신 강릉을 가야 하는 이유 뭐 등등 이런 후킹 문구를 넣고 클릭하고 싶게끔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대로 그냥 네이버 클립에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립을 업로드 하시기 전에 제가 쓴 글이 있다면 뭐 블로그 스티커를 달 수도 있고 장소 스티커를 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클릭하면은 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의 위치를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다 예시로 넣는 거니까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에 클립을 올리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 여행 코스라고 해서 글을 먼저 썼고 이제 클립을 올릴 경우 제가 쓴 글도 이렇게 스티커로 같이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할 때에는 보통 제가 블로그에 글 쓰는 듯한 그 본문 제목처럼 이렇게 영상에도 제목을 쓰고요. 이게 뭐 어떻게 써야지 노출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위치 추가 안 한 것들도 많은데 조회수가 10,000 이상 넘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위치 추가 해주시는 거를 강추드리고 이제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감대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뜨는데요. 저는 메인을 여행, 서브를 아마추어 스포츠로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만 업로드를 해야지 클립 그 크리에디터 활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자기가 선택한 메인 주제로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이 이미 다 올라가 있고요. 이 영상들에서도 또 이제 제 스티커를 추가해 놨잖아요. 보통 블로그 글을 쓰고 클립을 업로드하면 좋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 오션뷰 숙소를 리뷰했고 글을 이미 써놨어요. 그럼 여기 이제 스티커를 누르면 바로 제 글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클릭 크리에디터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지할 사항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온라인 부업으로 블로그 컨텐츠도 유튜브에 종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4년차 블로거지만 올해 여행 블로그로 이제 전문적으로 좀 틀면서 국내 여행 협찬을 시작으로 뭐 체험단으로 당연히 세이브 그리고 여행으로 수익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베트남에 살다 오기도 했고 베트남에 여전히 가족들이 살고 계시고 이런 쇼핑몰을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다 보니 어디서든 노트북을 들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여행지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새로운 도시보다는 익숙한 도시에서 일하면서 쉬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올 여름에 제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베트남 여행글 그리고 인스타 릴스를 조금 많이 업로드를 했어요. 뭐 사실 지난 베트남 여행에서도 블로그로 마사지, 뭐 여행 투어, 식당 등등 협찬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나트랑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을 되게 많이 가시는 베트남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나트랑 글을 되게 많이 올리면서 상위 노출을 조금 많이 했어요. 현재 여행 원고들을 그래서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2달 전에 저한테 인스타 DM이 왔어요. 호이안 리조트에서 협업 제의가 와서 3박을 협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여행 인플루언서 카톡방에도 들어갔는데 여행 블로그를 하려면 역제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인스타에서 해외 5성급 호텔, 리조트를 업로드하고 해시태그에 협업이나 뭐 제작 지원이라고 써있는 글들이나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역제한 협업을 하는 건데요. 제가 11월 23일에 다시 베트남에 한 달 출국 예정이에요. 기존에 연락 왔던 호이안 풀빌라 말고 더 많은 베트남 숙소들과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카에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베트남 호텔들과 리조트에 지난주부터 뿌리게 되었고요. 사실 이게 단순 협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닌 블로그를 여행 블로그로 성장시키고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는데요. 베트남 호텔과 리조트에 제 포트폴리오를 좀 뿌리고 몇 군데에서 벌써 협업 계약이 되어서 이번 베트남에 방문하여 여러 호텔 리조트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방법은 저도 전혀 몰랐던 거라 제가 11월 말에 베트남에 방문해서 어떻게 해외 협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해외 호텔 또는 해외여행 협업을 할 수 있는지도 살짝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해외여행으로 협찬받고 협업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베트남 가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오니 한 달 후쯤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때 다시 블로그 컨텐츠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